시간에 명작을 들려드리는 명작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명작은 1942년작 마이클 커티지 감독의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 대략적인 줄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요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라는 곳이 있는데 전란을 피하여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기항지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돈 많은 요지인 릭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인 거죠. 이제 독일 편도 아니고 이제 프랑스군 편도 아닌 이제 이게 배경이 세계 2차 대전 때 배경인데 그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또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프랑스 영웅인 빅터 라질로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카사블랑카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던 동지가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돼서 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빅터 라질로의 아내가 예전에 릭 블레인과 사랑을 나누었던 일사 런드라는 여자인데 일사 런드와 릭 블레인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 로맨스 서스펜스 전쟁 영화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카사블랑카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색함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작품 자체는 1942년에 제작돼서 발표된 작품인데 편집적인 점을 보거나 카메라 무빙적인 점을 봐도 현대의 어느 영화랑 비교를 해도 전혀 옛날 작품 같지 않아요. 편집도 되게 자연스럽고 카메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영화가 이제 무성 영화가 끝나고 이제 유성 영화가 시작될 무렵에 만들어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든 영화고 또 이제 1942년은 정말로 세계 2차 대전 시기인데 그 당시에 만든 영화치고는 그런 완성도가 높은 영화죠. 그리고 또 이제 감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이클 커티지 감독이 아버지와 인생을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영화를 그 당시에 마이클 커티지는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또 근데 감독만 가지고 그 당시에 영화를 논하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연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인공 릭 플레인으로 나오는 험프리 포가트 아니 일사런드로 나오는 잉그리드 버그만도 또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겠죠. 일단 이 영화에서 단연 돋보이는 배우분이시죠. 잉그리드 버그만. 이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나오셨어요.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27세였는데 꽃다운 나이 꽃다운 나이는 아닌가요? 예. 아무튼 좋은 나이였는데요. 아무튼 예. 눈이 부셔요. 그냥 눈이 머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비율도 좋고 그 당시에 사람은 뭔가요? 아니 그 당시에 사람은 뭔가 다른 건가요? 아니 그래도 옛날 사람은 좀 키가 작다거나 뭔가 좀 아담하다거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비율이 좋으셔서 그런가 되게 길쭉길쭉 하시다는 느낌이 되게 있어요. 근데 옷도 되게 이쁘게 잘 서양 분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동양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옛날엔 먹을 게 좀 없고 그랬을 텐데 지금보단 키가 작았겠죠. 아무튼 이뻐요. 너무 이뻐요. 비율도 좋고 사랑해요. 이제 그 당시에 잉그리드 버그만 같은 경우에는 신예 배우였어요. 영화를 많이 찍은 배우는 아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가을 소나타, 이탈리안 여행, 잔다르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이제 수많은 명작들을 찍으면서 또 차곡차곡 쌓아간 여배우였고 그 상대역으로 나오는 험프리 보가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이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배우였고 뭐 더럽혀진 얼굴의 천사들이나 뭐 하이시에라 명탐정 필립 같은 영화로 사실은 로맨스물보다는 악역을 많이 했던 배우였는데 그 영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하긴 했죠. 네, 그리고 연기하시는데 보면 조금 악당스러운 모습도 조금씩 보여요. 일단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조금 냉철한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극 중에서. 냉소적인 캐릭터를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이 영화는 잘 만들었다고 입증된 게 아카데미상에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총 3개의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상들은 다 받았어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상들은 다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거의 상을 휩쓴 거나 다름없네요. 그 정도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이 영화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편집인데 정말 편집을 잘했거든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편집을 잘했는데 그 편집자가 이제 오웬 막스였는데 왜 편집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편집을 받지 못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해요. 이 당시에 이 작품보다 더 편집을 잘했을 영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건 뭐 시대에 따른 뭐 편집 영향도 있는 거라서 뭐 그 당시에 뭐 편집상 못 받았다고 그래서 뭐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래도. 근데 이제 오웬 막스를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그 당시에 영화는 지금의 시스템과 달라서 전속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 편집, 배우, 심지어 제작자 모든 사람이 한 회사에 다 전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감독은 영화를 찍고 나서 던져주면은 편집자가 알아서 편집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웬 막스가 편집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시스템 자체가 영화 감독만이 영화를 모든 걸 통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나 편집자, 촬영 감독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웬 막스가 편집한 영화 중에 이제 에덴의 동쪽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영화죠. 네, 그런 명작, 그 시대에 굉장히 큰 명작을 편집을 한 편집자인데 상을 못 받았다. 회사에서 안 줬나? 회사에서 안 밀어줬나? 예. 감독상 받았으니까 편집상 그냥 포기해라 그랬나 보죠. 예, 약간 이 영화는 총 3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상을 굉장히 방영을 하죠. 그 시대에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좀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던 프랑스 이 3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한 거는 뭐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조금 시대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2차 대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치즘이나 좀 이데올로기적이나 좀 국가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걸 잘 묻어서 만든 영화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영화 이야기를 이제 좀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영화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은 나레이션으로 깔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형식처럼 보이는 프롤로그를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그 의견이 분분하세요. 이게 너무 조잡스럽게 이것저것 섞어 놓은 듯한 연출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영화를 설득시키고 또 그 영화의 전반적인 걸 보기 위해서는 카사블랑카가 왜 필요했고 카사블랑카가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롤로그에 다 잊혀줘요. 설정이 탄탄하다는 얘기인가 봐요. 설정이라기보다는 이 설득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사실은 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가 제3국의 중립국이었지만 독일의 나치에 거의 지배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사건이 터져버리죠. 독일의 장교들을 죽인 용의자들을 잡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릭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하긴 좀 그래도 어쨌든 술집에 이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릭과 친한 유카티라는 그 역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살인죄의 주범인 거죠. 네, 통행증 때문에. 네, 그렇죠. 통행증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통행증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키포인트가 되는. 네, 처음부터 목적이 그거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빅터 라질로가 자기 아내 일사런드와 함께 그 통행증을 받기 위해서 릭의 술집에 오게 되는데 결국은 동지들을 만나게 되지만 동지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또 끌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터 라질로가 저항군, 혁명군의 이제 영웅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통행증이 필요하거든요. 수소문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릭이 그 통행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깊숙하게 파고들게 되죠.
예전에 리기 사랑했던 일사런드 그리고 그의 남편인 빅터 라즐로 예.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적인 이야기가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저는 장점 중 하나로 뽑는 거는 연기가 되게 좋아요.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특히 그 리기 카페에 처음 왔을 때 리기 그 자리에 없었고 일사런드가 빅터 라즐로와 같이 왔을 때 연주자 샘을 알아봅니다. 아는 척을 하죠. 눈인사를 하죠. 눈인사를 하나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인사를 안 하고 이제 먼저 샘이 알아보죠. 샘이 알아보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 연주자가 안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연주자를 불렀는데 이제 서로 안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영화의 명곡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명곡인 As Time Goes By의 연주를 부탁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클로즈업으로 들어간 씬이 있는데 그 미묘한 감정이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배우가 이뻐서 그런지 연기도 좋은데 배우까지 이쁘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쁜 장면은. 걸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화를 그렇게 보시나 봐요. 이쁜 걸로만. 솔직히 이쁘잖아요. 이쁜 건 이쁜 건데. 그래서 이제 릭이 결국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나오죠. 나와서 샘에게 이걸 연주하지 말라라고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사란드가 온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로맨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빨리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사란드와 릭은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 거죠.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서 네.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독일군이 밀고 프랑스로 오게 되니까 같이 도망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망가는 날 일사란드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릭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시련에 빠진 남자로 이제 흘러 카사블랑카까지 와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릭의 모습이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카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데 독일군도 오고 프랑스군도 와서 그 사이에 엉켜 있습니다. 근데 릭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 아니면 별 관심 없는 사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작 릭은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영화에서 가장 큰 복선으로 깔려 있는 시대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릭을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빅터 라즐로를 잡으려고 하는 독일의 장교와 빅터 라즐로가 프랑스의 혁명 영웅이라면은 릭은 미국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42년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프랑스는 적대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독일군이 프랑스를 밀고 올라오면서 1945년에 미국이 냉소적으로 전혀 방치해놓고 관심이 없다가 프랑스, 영국, 미국 해갖고 연합국을 결성을 하거든요. 그 전에 미국의 태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영화에서 캐릭터 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역사 이야기 같긴 한데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왜 그 캐릭터들이 그렇게 잡혀 있는지 빅터 라즐로와 일사런드, 릭 블레인의 삼각구도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삼각구도를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영화다시피 역시 영화 자체도 시대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영화네요. 그렇죠. 시대를 정말 잘 살린 영화고 그리고 뛰어난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사를 굉장히 잘 썼다라는 것은 이 시나리오가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서로 주고받고 치고하는 대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묻어놔요. 그리고 또 왜 그런 대사를 했는지 뒷부분에 다 설득을 시켜줍니다. 가장 영화적으로 좋은 것은 이 대사를 하는 거 혹은 또 이 장면을 썼을 때 왜 이 장면을 쓰고 이 대사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관객에 설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화인데 카사블랑카는 유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설득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상도 받고 영화적으로나 편집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각 구도가 되게 일사란드가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릭을 만나서 사랑을 했었고
또 그 전에 빅터 라질로와 결혼을 했었다라는 유부녀였다. 파격적인 거의 뭐 사랑과 전쟁 같은 아유. 막장 드라마의 소재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울분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릭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유부녀였다라니, 그리고 나를 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남편에게 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울분이 쌓인 이제 릭 플레이는 방치를 해두죠, 일종의.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당신의 아내한테 물어보라. 왜 도와주지 않는가? 당신의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라. 그런 식으로 아예 방치를 해버리죠. 그 전에 이제 그 일사런드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을 속이고 언젠간 날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상황이 몰리게 되니까 남편에게 숨기고 릭 플레이는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이 부분에서 로맨스적으로 되게 잘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반복 패턴이 조금 쓰여지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릭 플레이는 얘기를 해요. 나 전에 사귄 이제 사람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사런드가 이야기를 해줘. 있었는데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모두게 한 곳에서 모여서 이제 엉키게 되자 요번에 빅터 라질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과 혹시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데, 근데 일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하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정말 이제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명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소개하게 됐네요. 예, 그렇게 속이고 릭 블레인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릭 블레인에게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남편을 미국에 보내기 위한 마음이 더 컸죠. 통행증을 얻기 위해. 예, 그렇게 해서 애걸도 해보고 고백도 해보고, 그렇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릭 블레인이. 그렇게 되면서 통행증을 건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행증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빅터 라질로가 동지들과 함께 회합을 하다가 경찰에게 쫓겨서 릭의 술집으로 오는데 잡혀가죠. 그렇죠. 거기서 잡혀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결단의 시간이 곧 다가오죠. 릭에게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릭은 그 프랑스 경찰에게 가서 꼬시죠. 내가 빅터 라질로를 넘겨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빅터 라질로와 일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통행증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숨어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빅터 라질로와 일사람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잡죠. 잡히는. 그렇죠. 잡히긴 잡죠. 통행증을 건네준. 그런데 거기서 냉소적으로만 여겼던 릭이 빅터 라질로를 도와주죠. 로맨티스트예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프랑스 경찰이 이제 명칭 프랑스 경찰이었지만 사실은 독일군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빅터 라질로는 프랑스 혁명가였고, 근데 지금까지 냉소적으로 방치를 해뒀던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 컷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독일군 장교들과 프랑스 장교들이 릭의 술집에서 이제 싸우는 씬이 있습니다. 싸우게 되는데 릭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군이 자기들의 국가를 막 부릅니다. 그러자 빅터 라질로가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프랑스의 국가를 부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릭은 그냥 구경하기만 하죠. 멀리서 바라보듯이.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로맨스란 장점을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그 시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버무려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가 더 잘 아는 부분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기 자체가 힘들죠. 좀 시시하는 부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좀 외국에서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하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는 선택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과거의 나와
그곳에 있었던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의 선택이 시간이 흘러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것과 맞물려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면은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Earth Time Goes By에서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로맨스 가사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 그 또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필요한 핵심 로맨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랑은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극 중에 보면 릭과 엘사런드가 처음에 만나고 난 뒤에 혼자 릭이 방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엘사런드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죠. 왜 나를 버렸냐? 다른 사람이 생겼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엘사런드가 또 얘기를 하죠. 예전에 파리에서 당신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장면에 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릭이 다시 말을 하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사런드가 릭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해가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영화에서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주간 된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부가 그 프랑스 경찰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통행증을 받고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부부는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는 이거를 믿어도 되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릭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 사람은 과연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이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앞길이 내가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릭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사런드가 왜 자기를 떠나야만 했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태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쭉 보면 냉소적으로만 보이던 릭이 그 부분을 도와줍니다. 돈을 딸 수 있게. 네, 카지노 딜러에게 눈치를 주면서 어디다 걸어라. 그래서 남자에게 어디다 걸어라. 그러면서 딜러에게 눈빛을 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따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릭을 굉장히 막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존경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퀀스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1사라운드가 가지고 있던 태도와 그 상황들을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준 거였어요. 사실은 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의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프랑스에 있었던 릭은 그냥 사업가 같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전쟁 영웅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이제 저항군, 혁명군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사런드와 일이 있고 도망치듯이 피난을 해서 카사블랑카로 왔을 때는 사실은 많이 바뀌어 있는 더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지만 원래 그 영화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냉소적인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감성주의자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계속 근처에 있는 군인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죠. 자네는 감성적인 친구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모습도 조금씩 많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다시 일사런드와 만났을 때 릭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근데 아까 또 장난삼아 얘기를 했지만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처음에는 일사란드도 남편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막장이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쟁통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수용소로 끌려갔고 근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런 와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남자가 매력적이기까지 하다면 돈도 많고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넘어올 수도 있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 가는 날 서로 같이 도망을 가기로 약속한 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만약 자신이 거기에 남는다거나 혹은 남편이 살아있음을 알게 됐다면은 릭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프랑스에 남게 되면은 릭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였거든요. 그렇죠. 프랑스에 남게 되면은 릭에게 위험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도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극중에서 보면은 그 일사런드가 키스하는 사람은 리과만 키스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저는 빅터 라즐로가 정말 남편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남편하고 뽀뽀도 안 하면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신 연인이랑 키스를 안 하시나 봐요? 합니다. 예. 진하게 해요. 굉장히 음담패설이네요. 진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연인은 뭐 연인끼리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연인이면 뭐 누구나 한두 번씩 하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만 하셨구나. 알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에이, 뭐 세상 많이 살았잖아요. 뭐 알면서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정 PD님은 한두 번 하신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보여주죠. 저희가 이제 장황하게 뭐 이야기를 다 풀어헤치고 줄거리를 다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시대적인 것들도 잘 묻어져 있고 로맨스 이야기를 그 안에서 잘 끄집어낸 영화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연출 부분에서 씬이 정말 빠질 틈 없이 잘 짜여져 있어요. 구성이. 꼭 필요한 무빙, 샷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에피소드를 다 보여주거든요. 저게 왜 필요하지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왜 설득이 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편집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한데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릭과 일사런드가 헤어지고 일사런드의 편지가 릭에게로 배달될 때 그 편지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편지 잉크가 다 지워져요. 뭐 이게 눈물처럼 막 그런 장면도 뭐 중간중간 보이는 면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뭐 편집이나 그런 쪽에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참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이 열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여기 전속돼 있던 배우 중에서 유일하게 잉그리드 버그만만 이 회사에 전속이 돼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있는 배우를 돈을 주고 캐스팅을 한 거죠. 그 당시적인 얘기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고 그 당시에 카사블랑카가 막 나왔을 때는 시대적인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영화였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개봉하기 전에도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힘든 촬영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카사블랑카 자체의 제작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다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훌륭한 영화인 거죠. 배우들이 연기도 너무 좋았고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돈 주고 데리고 와야지.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건 역시 돈. 그렇죠. 역시 제작은 돈이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시간은요. 역시 시간이 지나도 돈. 예, 너무 돈돈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키스 한두 번 하신 정민호 PD님 자꾸 돈돈거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또 그 노력이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플래시백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회상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그 프랑스 파리 네.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장면을 먼저 촬영을 했다 그래요. 그 장면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뒤에 다른 장면들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보면은 역시 명작이다. 그렇죠. 역시는 역시다. 역시. 역시.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어떤 영화든 뭐 단점은 한두 가지씩 있는 거라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크게 드러나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 일사런드가 가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나오는 장면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장면에서 보면 화면이 좀 일그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좀 깨끗하지 못해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긴 했었겠지만 초반 한두 번에 비해서 나중에 갈수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점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이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대적인 색이 너무 강하다는 게 저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말이죠. 아, 그런가요? 아,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마이클 커티인지는 아니지만 방금 영어 발음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마이클 커티즈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클로즈업 장면은 괜찮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시냐면은 필름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필름을 썼는데 이제 투필름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촬영 기법이. 근데 그 영화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노이즈가 좀 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 찍은 것은 아니죠. 제대로 찍은 건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시대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적인 요소가 없었으면 명작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로맨스물이었다면은 각광받고 재밌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반영하였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로맨스물로 잘 엮어냈기 때문에 훌륭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또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단점으로 좀 뽑자면은 조명이 좀 아쉽더라고요. 조명이. 왜냐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합성 부분이나 뭐 기술 부분 다른 거 다 떠나 그 시대를 놓고 1942년도에 영화를 찍었다고 보면은 잘 찍은 거거든요, 되게. 엄청 잘 찍은 네, 거예요. 근데 조명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리플레인이 들어와서 창문을 열 때 창문이 오른쪽에 창문을 열게 되면은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편인 왼쪽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쪽으로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옆에 그림자가 생기죠. 조명의 문제겠네요. 처음에 좀 당황을 했죠. 왜 그림자가 저쪽으로 생기지? 난 당황을 좀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 또 그렇게 튀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웠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들 중에서 몇몇 인물들이 너무 정체성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프랑스 경찰 릭의 친구가 굉장히 앞잡이 노릇 많이 하는 사람이고 딱 봐도 되게 얍삽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되면은 릭을 도와주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게 돼.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게 끝날 수밖에 없냐면은,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연합국을 보여주는 거라서 프랑스 경찰과 릭이 친해져야지만 맞는 거예요, 이야기가. 저희가 그 스토리라인을 다 이해하고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아무리 조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계속 독일군의 앞잡이 노릇하고 막 이민 가려는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도박판에 와서 돈 따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돼서는 릭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 전에 또 사이사이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가 너무 정체성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대 없는 캐릭터. 그쵸, 줏대 없죠. 친일파 같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희 나라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씁쓸한 이야기네요. 왜냐면 밑에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독일군이 일본이고 그
저항군, 혁명군의 영웅이 광복 영웅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 그런 분들로 이렇게 빗대어서 본다고 하면은 좀 영화가 그렇게 매치를 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왠지 한국판 카사블랑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네,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하나 만드시려고요? 언젠가는 만드세요? 언젠가는?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죠. 언젠가 만드세요. 이제 그냥 대충 듣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고 하면은, 카사블랑카 과연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 시대적인 이야기를 반영한 굉장히 복잡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영화 자체는 로맨스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시대적인 이야기를 알고 보시면 더욱더 재밌지만 일단 로맨스 영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고 더욱더 이 영화 안에 있는 명언들, 그런 명언들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뭐 나중에 커플이시면 여자친구한테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의 명언을 찾는 재미로 보셔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여자가 바람나야 되네요? 그런 그래야지. 막장의 생각을 가지 마시고 아니, 내용이 그런데 아니 명언 막 그렇게 긁어놓고 있다가 여자친구 바람 피면 그때 이야기해주는 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영화 보지 마요 그럼. 아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역시 경험에서 아니라고요. 이런 남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 진짜인 줄 알아요. 카사블랑카 그런 영화입니다. 저희가 역사 공부하듯 시대를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로맨스 영화도 많고 재밌게도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의 완성도 자체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나간 세월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카사블랑카를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은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로맨스 쪽을 더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신다라면은 또 정치적인 시대적인 모습을 보셔도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어느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영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거든요.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게 흑백 영화이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들에 비해서 재미없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흡입력이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 꼭 보신다면은 이 영화 잊지 못할 명작일 거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름 재밌게 한번 꾸며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도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네요.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또 혼자라도 영화라는 것은 같은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영화 한 편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ropped from the top of the morning through a dead weather afternoon and thought no one knows us. Fell to the spell of an overcast, random rain dotting our lenses, spoke only of our